롯데랑 롯데 팬분들 다 같이 이제 이 사직에서 가을에도 한번 같이 야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김동현입니다. 2025 프로야구 이제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지난 13년 만에 최고 성적 3위로 전반기를 마감했죠. 올해 가을 야구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오늘은 오랜만에 스포츠, 특히 야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염정석, 신본기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은 반가운 두 분을 모셨는데 근황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 레전드라 칭하는 그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신 우리 염 의원님 근황이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2008년도에 17년간의 선수 생활을 끝냈고요. 그리고 2015년까지 롯데에서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나도 뭐 좀 외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방송도 하고 해설도 하면서 2020년도 가을에 현 동의과학대학교 이제 야구부 총장님 창단을 시켜주셔가지고 현재 5년째 동의과학대 야구부 감독을 하고 있으면서 MBC 부산 야구 해설위원 맡고 있습니다. 염종석입니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쑥스럽습니다. 예. 레전드도 카메라 앞은 좀 쑥스러우신 거 같아요. 그죠? 신본기 해설위원님도 지난해 이제 은퇴하고 부산 MBC 해설위원으로 이제 활약하고 계시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팬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작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13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그동안 못했던 뭐 아빠 역할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고 열심히 이제 공부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롯데 자이언츠가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으면서 정말 기분 좋게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두 분과 같이 야구 중계를 하고 있지만 늘 행복한 매일매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위원님,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서 우승한 지가 92년도 우승한 그 얘기 또 해볼까요, 한번? 예, 우승이라는 게 어떤 느낌입니까? 뭐 선수뿐만 아니고 팬분들도 이걸 뭐 안 해본 사람 그리고 이 직관을 안 해본 이 팬분들은 못 느낄 겁니다. 네네. 이걸 어떤 말로 어떤 표현을 해야 이게 팬분들이나 선수들에게 마음에 다가올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냥 행복합니다. 그냥 우승은 마냥 행복하고. 근데 이 우승함으로 해서 이 선수들과 팬들과의 어떤 행사들 그리고 세상을 다 얻은 그런 기분은 있는데 네네. 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나면 또 허무합니다. 바로 또 내년 시즌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말로 표현을 하더라도 뭐 팬분들이나 선수들이 아마 느끼지 못할 겁니다. 올해 꼭 한번 우승을 하면서 팬분들이나 선수들이 좀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야, 있는 자의 여유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우승 경험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한 달 후에 뭐 공허하다는데 그 공허함마저도 좀 부럽네요.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그 팬들은 이제 올 시즌에 지난 92년도의 향기를 좀 느끼고 있어요. 전반기 3위로 마무리했고 그러면서 한화가 또 1위를 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고무적인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후배들의 이 3위를 달리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우리가 전체적인 롯데 어떤 이 멤버들을 보면은 올 시즌 전반기 전체를 봤을 때는 베스트 라인업으로 어떤 게임을 운영을 한 게임이 있을까 할 정도로 뭐 반문을 좀 하고 싶은데 네네. 그래도 김태형 감독이 어떤 선수들의 뭐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용병술이죠. 선수 그때그때 기용을 잘하면서 좋은 선수들이 지금 아파서 쉴 때에도 백업을 해줬던 선수들이 뭐 100% 거기에 어떤 부응을 했다 하면은 조금 뭐 어폐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선수들의 어떤 빈자리들이 좀 이 공함을 좀 못 느낄 수 있도록 잘 시즌을 전반기를 잘 치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신본기 위원님도 계속 해설하시면서 전반기 보셨잖아요. 스스로 이제 늘 말씀을 하시는 게 본인이 좀 하고 싶다. 페스티벌이 들어오면 홍민기 선수의 페스티벌 한번 내가 타석에서 느껴보고 싶다. 여전히 좀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작년 시즌까지 이제 시즌 보냈었고 예. 그렇게 봤을 때 특히 홍민기 선수의 공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생각지도 못한 이제 선수가 나와서 네, 그렇죠. 예, 정말 좋은 공을 뿌려대니까 이게 타석에서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정말 롯데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시즌을 치르면서 선수들이 좀 힘들어 보일 때 그때 내가 이런 좀 대신 뛰어줘서 선수들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회인 야구 가끔 가서 하신다고. 근데 오히려 거기서 타율이 별로 안 나온다고. 생각만큼 참 야구가 이제 다른 야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야구. 네, 그래서 제가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사회인 야구도 그렇고 이제 해설을 함으로써 야구 보는 눈이 확실히 좀 더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성적도 성적이지만 올 시즌에 이제 올스타 6명의 선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 선배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내심 한 9자리 정도. 뭐 전 선수가 다인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팀 성적이 좋은 해는 올스타에 많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결국 많은 팬분들의 어떤 관심을 가지게 만들려면은 팀 성적이 뒤따라야 된다는 게 요번에 올스타에도 지금 나온 것 같고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줬으면은 팬분들이 어떻게 뭐 좀 몰표, 약간 인기 투표 이런 네네. 경우가 좀 이런 색깔이 좀 짙은데 이걸 선수들이 잘 활용을 한 것 같고 이 올스타가 많이 나온다는 건 결국 전반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적,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 해서 올스타가 많이 나오거든요. 92년도 저도 올스타전에 출전해 봤지만은 선수들 그날만큼은 네네. 좀 즐기면서 뭐 기쁨을 좀 만끽하고 많은 선수들과 눈도 좀 마주치고 즐기면서 좋은 올스타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네. 신봉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팬분들 거의 100% 투표로 나갔었는데 네. 요즘에는 선수단 이제 투표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 봤을 때 전반기를 정말 선수들이 다양하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박세웅 선수도 그렇지만 올스타전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즐기면서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어서 선수들한테는 참 좋은 그런 뭐 행사가 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면 만년 하위였던 이 롯데 자이언츠가 전반기 3위입니다. 이게 얼마만의 성적인가 싶어요. 이 성적을 조금 분석은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뭐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롯데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작년부터 윤나고 황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근데 이 5명의 선수가 하루 한 라인업에 들어가서 게임을 치른 게 뭐 올 시즌 전반기 한 게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투수진도 사실 박세웅 선수가 전반기 초반엔 잘 끌어줬는데 중반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좀 좋지 않은 모습들.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일보다는 나쁜 어떤 선수들의 컨디션 이런 것도 좀 많고 했었는데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백업을 하고 있던 뭐 김동혁 선수, 장두성 선수 그리고 내야 쪽에 뭐 한태양 선수, 전민재 선수 이런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해줬다. 거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팬분들이 바랬던 작년 가을에 우리가 그래도 우승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 있는 감독, 용병수를 잘할 수 있는 감독, 김태형 감독을 어쨌든 구단에서 또 모셨기 때문에 그 김태형 감독의 어떤 특유의 카리스마, 뭐 선수들이 조금 잘못했을 때 바로 바꾸는 거. 우리가 네네. 게임을 또 중계하다 보면은 조금 의아한 선수 기용도 있긴 한데,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좀 네네.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의 어떤 용병술과 주전 멤버보다는 조금 백업에 가까운 선수들이 그때 잘 메꿔주지 않았나. 그렇죠. 이게 전반기 호성적인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신 의원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니 지금 잇몸인데 임플란트 야구를 너무 잘하고 있다. 네. 뭐 이런 말씀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시즌을 하면서 부상 선수도 많고 부진한 선수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야수 쪽에서 많았는데 그런데 새로운 선수가 나올 때마다 지금 잘하는 자기 역할 이상을 무조건 지금 해줬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작년 시즌에 이제 새로운 선수가 계속 나오면서 그 선수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선수들이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지금 그런 메시지가 항상 전달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 선수들이 이제 시즌 전부터 이제 비시즌부터 정말 그런 자기가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의 결과가 이번 전반기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장두성 선수라든지 이제 김동혁 선수 그리고 한태양 선수 그리고 뭐 기존에 있었던 고참 선수들 김민성 선수라든지 정은 선수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부상 선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성적으로 지금 전반기를 마무리했다는 점이 정말 선수들이 준비를 잘했구나. 특히 그 전에 뭐 트레이드도 그랬지만 외국인 선수 교체도 그랬고 그걸 봤을 때는 그 프런트의 역할도 네네.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윤고나 왕손 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게 뭐 대표적인 주전 멤버들이 완벽한 활약을 펼치지 않아도 백업 멤버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그들보다 좀 잘하고 오늘 제일 잘하는 선수를 또 쓰는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주목된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일단 하나씩 풀어가면 이제 투수 부분부터 염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발도 있고 불펜진도 있고 이렇게 운영하는 모습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다 결과론이죠. 네네. 결과론이 나와야지 이제 어떤 감독의 뭐 투수 교체 타이밍이 맞았다 안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올 시즌 선발 쪽에는 제가 볼 때는 한 80점 정도 주고 싶어요. 뭐 결국에는 5선발이라는 걸 시즌 시작과 동시에는 5선발을 딱 어떻게 보면은 딱 정해놓고 하긴 하는데 그렇죠. 올해 5선발 선수가 누구였다 하는 건 전반기에 사실 좀 콕 집어 말하기 어렵거든요. 네네. 그 대신 이제 외국인 선수 2명 그리고 박세웅 선수가 물론 전반기 중반 이후부터 조금 부진했지만 박세웅 선수도 어느 정도 활약은 해줬고요. 예. 그러면서 뭐 나균환 선수도 작년에 좀 좋지 않았던 일들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았을 텐데 그렇죠. 나균환 선수도 뭐 드러난 어떤 성적들은 없더라도 4선발, 5선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선발의 어떤 축은 좀 끌어줬다고 봐요. 선발 쪽에서는 외국인 선수도 잘해줬다고 보고 네. 그리고 박세웅 선수도 조금 기복은 있었지만은 뭐 괜찮았다. 그리고 나균환 선수는 성적은 어떤 에버리지 성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좀 선발로서 5이닝, 6이닝 이렇게 끌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다만 좀 아쉬운 게 5선발이 누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한 80점 정도 네네. 예, 5명이니까 네네. 80점 정도 주고 싶고요. 그리고 불펜진. 불펜진은 네. 선수들에게는 뭐 100점 주고 싶습니다. 불펜 솔직히. 선수들한테.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뭐 대부분 다 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롯데가 불펜진 운용이 제일 어떤 등판 횟수 뭐 연속 등판, 네. 연투 이런 게 제일 많은 팀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도 뭐 정철원, 정현수 그리고 최준용 선수, 김원중 선수 너무너무 잘해줬다고 봐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스텝에서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뭐 프로야구하고는 뭐 어떻게 보면 천지 차이죠. 네네. 대학 야구라는 거는. 근데 대학 야구를 해보니까 저도 감독이지만은 투수 로테이션, 투수 바꾸는 어떤 시기 타이밍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네. 이게 바꿔서 항상 얘기하지만 그 선수가 정말 잘해주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 보거든요. 네네. 그나마 그래도 프로야구에서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맞는 그리고 조금 그 상황의 느낌에 맞는 선수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도 불펜진은 선수들을 봤을 때는 저는 100점 주고 싶고 네네. 코칭 스텝에서 어떤 타이밍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해서 불펜진은 저는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80점과 90점. 예. 상당히 후하게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드리면은 또 너무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좀 눈여겨봐지는 선수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 뭐 나균환 선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선수가 좀 눈여겨봐지시나요? 지금 전반기 막판에 봤을 때는 이민석 선수가 이민석. 선발 로테이션에서 네. 그래도 이제는 조금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제 개인적인 감은 왔어요. 네네. 이민석 선수가 조금 한 게임 못 던지더라도 다음 경기 또 잘 던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네. 그런 어떤 감이 왔기 때문에 이민석 선수가 좀 전반기 후반 뭐 몇 게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예. 좀 눈에 띄는 선수가 됐고요. 그리고 불펜으로는 정현수 선수가 이제 자완 스페셜 맨으로 좀 활약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투도 많았고 네네. 그리고 정현수 선수의 어떤 구위는 파이어블러 구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죠? 뭐 제구도 필요하고 변화구의 어떤 각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홍민기 선수의 어떤 발견, 그렇죠. 이 두 선수의 발견이 후반기에 어떤 포지션에 이제 들어가느냐가 문제인데 그렇죠. 이민석 선수는 물론 선발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 홍민기 선수의 어떤 포지션에 들어가서 그 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네네. 기대감도 들고 그리고 그만큼 큰 기여를 하지 않겠나 팀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투수 부분에 대해서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감보아 선수도 얘기해야 되고 하는데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일단 야수 부분 얘기를 좀 하면 네. 내야가 정말 늘 물음표였거든요. 올 시즌은. 그런데 내야와 외야의 자원들이 상당히 좀 풍족해진 느낌의 올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너무 선수가 많아서 어떤 네. 선수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올 시즌 내야를 두고 보면은 진짜 제일 첫 번째 말을 해야 될 선수는 전민재 선수죠. 전민재 선수. 네, 지금 유격수에 원래 박승욱 선수가 처음에 주전을 맡으려고 했는데 좀 부진하면서 그 자리가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민재 선수가 올 시즌에 트레이드에서 온 선수인데 와서 주전 이상 그러니까 거의 뭐 팀 FA급으로 해줬어요. FA급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봤을 때 전민재 선수가 이제 수비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네. 중심을 딱 잡아주면서 이제 롯데 내야진에 이제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저는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루수를 보고 있는 고승민 선수가 지금 이루수도 보고 있지만 1루까지 지금 커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았고 그리고 1루수를 보던 이제 나승엽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팀을 이제 상승세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약간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조금 처져 있긴 한데 이제 그런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이제 공백이 생겼을 때 네. 그 김민성 선수라든지 정은 선수도 그렇고 또 새롭게 온 박찬영 선수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얼굴이 나올 때마다 경기가 계속 이기면서 이제 분위기를 계속 이끌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참 내야 수비를 떠나서 이제 타격에서도 좋았고 특히 이제 작년에 비해서 내야 수비가 정말 견고해진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제 막상 이제 1점 차 승부를 하다 보면은 내야 이제 수비에서 안 좋은 모습이 하면 이제 경기가 넘어가는 그림이 네네네. 많았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호수비로서 어느 정도 이제 투수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는 그런 경기도 많았던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야수진을 봤을 때 내야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롯데가 이제 지키는 야구를 네네. 할 수 있어서 지금 성적이 3위까지 지금 좋은 결과를 지금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타격을 잠깐 언급해 주셔가지고 상반기 팀 타율 1위입니다. 네, 예. 그렇죠. 이런 성적표를 받을 줄 정말 몰랐거든요. 네. 누가 나와도 타율이 정말 좋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시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지금 투고 타자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팀 타율이 2등을 기록을 했는데 그 타율이 거의 지금 비슷하거든요. 그 작년 타율과 비슷한데 지금 그런 팀이 없어요. 근데 롯데가 지금 유일한데 그런 타격 봤을 때 팀 타율도 올라갔지만 이제 득점권 타율도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만큼 지금 타선에서도 이제 끈끈한 지금 타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롯데가 지금 따라가서 끝내 역전까지 이뤄내는 그런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전반기를 치르면서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타격에서는 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네네. 장타가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장타력을 생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필요하고 그런 이제 장타가 안 나오는 부분이 이제 윤동희 선수라든지 뭐 고승민 선수도 그렇고 나승엽 선수 그렇고 이제 부상과 부진으로 빠졌었기 때문에 네, 좀 네. 그런 부분이 많이 공백이 생긴 것 같은데 후반기에는 지금 다 이제 복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이제 계속 장타력이 나오다 보면 팀 타율과 이게 맞물려서 네, 네. 정말 좋은 타선을 완성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홈런도 좀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화수분 야구가 늘 이제 뭐 두산에게 딱 적용되는 그런 야구였는데 아니다. 김태형 감독 오자마자 롯데가 이제 화수분 야구다. 이런 말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 의원님?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산의 어떤 감독을 지내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그때의 어떤 나름 김태형 감독의 데이터는 있을 겁니다. 어떤 해줘야 되는 베테랑 선수가 조금 부진했을 때 좀 과감하게 어떤 선수 교체를 이뤘을 때도 있을 때고 그리고 좀 과감하지 못하게 그 선수를 믿고 조금 더 끌고 가는 어떤 게임도 있었을 텐데 네네. 화수분 야구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김태형 감독이 그때의 두산에서 우승을 하면서 어떤 이 좋은 선수를 발굴해내는 이런 데이터, 경험이 있어서 롯데에 와서도 물론 거기에는 이 선수가 일단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얘기하는 뎁스가 받쳐줘야지 결국 김태형 감독이 지금 선수 기용을 하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데 팀으로 봐서는 프론트를 봐서는 선수를 어쨌든 김태형 감독과 잘 의논을 해서 올해도 벌써 이제 트레이드 해오면서 좋은 우리가 결과물을 또 얻었지 않습니까? 네네. 프론트도 거기에 잘 따라준 것 같고 어떤 포지션에 어떤 선수가 필요하다는 걸 잘 데리고 온 것 같고요. 그리고 김태형 감독도 그걸 두산에서 어떤 데이터 이런 게 있었고 경험이 네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롯데 와서도 잘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믿는 어떤 베테랑 선수들 그리고 많은 어떤 페이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큰 기대를 걸고 온 선수들에게 조금 더 이것도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좀 과감하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김태형 감독은 올 시즌 전망위만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자극 주고 끌고 가고 하는 걸 참 잘해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수분 야구가 이제 실제로 롯데에 제대로 좀 이식이 됐다. 이제는 화수분 야구가 오히려 롯데 야구다. 신봉기 의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두산 시절부터 이제 감독의 카리스마가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선수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김태형 감독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잘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경기장에서는 뭐 나이와 뭐 그 선수의 연봉 이런 걸 떠나서 모두가 이제 평등하게 지금 기회를 다 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잘하면은 계속 주전이 되는 거고, 네네. 예, 못하면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제 뭐 퓨처스 리그를 보낸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선수한테 이제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그런 메시지 전달이 화수분 야구를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인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계속 봤을 때도 결국 이제 선수가 남잖아요. 선수들이 알아서 할 수 있어야 어느 뭐 프론트가 와도 그리고 어느 코칭 스텝이 와도 이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즌 운영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하는 이제 그 운영을 보면은 정말 좋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비싼 돈 들여서 데려온 FA들이 본인의 실력, 물론 뭐 유강남 선수는 차차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두 명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 선수들도 정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근데 그렇게 안 됐을 때 다른 대안이 없으면은 이제 한 시즌을 이제 통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시즌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선수들이 그런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몸값이 높은 선수들이 부진해서 나와 있어도 그 다음 선수들이 지금 계속 자리를 메워주고 이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미래적으로 이제 단계를 밟다 보면은 정말 롯데의 미래가 좀 밝다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플래툰 시스템,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선수단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던 화수분 야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롯데 자이언츠 가을 야구가 보인다를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롯데 자이언츠 야구 가을이 보입니까? 예,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염의원님, 후반기 시작된 지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지금까지 성적만 놓고 보자면 후반기 롯데 분위기 지금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네,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조금은 체력적으로 좀 굳히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뒤에서 보는 제 관점에서 조금 굳히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2위와의 어떤 승차를 3개 만에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4, 5, 6 이런
7위, 8위까지도 게임 차가 상당히 촘촘했었는데 지금 네네. 4위, 5위하고는 좀 촘촘하지만 6, 7위는 조금 벌려놓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력적으로 좀 붙인다 싶고 조금 게임을 우리 후반기에 와서는 뭐 연승하고 막 이런 경우가 지금 없다 보니까 조금 처지는 느낌은 있는데 이제 밑에 있는 팀들이 조금 또 떨어지고 하니까 좋은 현상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선수들이 지금 기존에 라인업에 들어가야 될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복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업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 메워준 것 같고 네네.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이제 한 명 한 명 들어왔을 때 어떤 전체적인 라인업 자체가 좀 롯데자이언츠의 어떤 라인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선수들이 복귀를 해주면은 좀 더 힘을 받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또 투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후반기 들어와서 지금 박세용 선수가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아주 잘 던져줬어요. 네네네. 요거는 아주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뭐 후반기 차에서 감보아 선수, 데이비스 선수도 아주 좋은 활약 해줬기 때문에 투수진은 여전히 좀 좋은 현상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반기 마지막부터 해서 후반기 지금 시작과 동시에 뭐 최준용 선수라든지 뭐 김원중 그리고 최철원 선수 이런 선수들의 정철원 어떤 선수. 네. 좀 투수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조금은 스텝이 그래도 염두에 두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조금 부하가 걸렸다고 보는 우리 불펜진이 네, 후반기 네. 시작과 동시에는 조금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온 것 같기 때문에 스텝도 좀 조절을 해주는 것 같고요. 후반기 지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경기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 9월 한 달에 어떤 승부를 봐야 됩니다. 뭐 2위를 올라가든 아니면은 3위를 지키든 그런 승부를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뭐 침체되는 느낌은 조금 있지만은 그래도 순위 유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열흘 게임 한 거는 지금 잘 선방하고 있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신현님 지금까지 롯데 모습 보면서 가을 야구에 가장 최근에 올라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코리안 시리즈 4차전 홈런까지 친 분이기 때문에 요게 느낌이 옵니까? 가을 야구 가능성 있겠다 없겠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후반기 들어서 이제 부상으로 이제 빠져있던 선수들이 다 돌아왔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작년 시즌 8월 달에 정말 좋았던 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돌아온 선수 이제 윤동희 선수, 고승민 선수, 뭐 나승엽 선수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 황승빈 선수가 결국은 타선을 이끌어야 그 분위기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봤을 때는 타선이 이제 제 역할만 해준다면은 네네. 타선이 진짜 변수가 많거든요. 아무리 팀 타율 1위 타선이라도 이제 그날 부진한 경우도 많고 네네. 이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타선이 이제 제 역할만 해준다면은 지금 가을 야구에 좀 가깝게 들어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결국은 이제 투수가 지금 5선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이제 후반기는 어떻게든 지키는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선수들이 이제 부상 없이 계속 꾸준하게 분위기를 이어간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이제 7, 8월 달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까지만 선수들이 처지지 않고 순위를 이제 지켜준다고 하면은 아마 김태형 감독이 정말 경험이 많고 네네. 명장이기 때문에 이제 가려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8월 달까지 이 타선이 제 역할만 해준다면 네. 진짜 가을 야구가 이제 눈앞에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졌다 하면은 저도 이제 중계하면서 아유 봄 돼 끝났네 뭐 이렇게 하는데 봄이 기네 하는데 지금은 완전 한여름이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전반기에 앞서도 뭐 두 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부상에 공백이 생겼던 선수들이 복귀를 합니다만 이 선수들 복귀해도 글쎄요 바로 주전 못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주전 경쟁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윤나 고항선 이 선수들이 무조건 뛴다. 이거는 보장 없습니다. 예. 김태형 감독의 어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박찬영 선수라든지 전민재 선수, 한태영 선수 지금 이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고승민 선수가 와서 2루수, 뭐
손호영 선수가 와서 3루수 뭐 이런 걸 지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뭐 김태형 감독 지금까지도 하수분 야구 얘기도 했고 했지만은 김태형 감독의 어떤 용병술이 필요하겠죠. 네, 네. 어떤 선수 오늘은 어떤 투수기 때문에 수비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 뭐 오늘은 어떤 투수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거는 김태형 감독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걸 김태형 감독이 아주 잘 하지 않겠나 막 기대감도 들고 또 그걸 잘해주면은 성적 유지 아니면 조금 위쪽으로 또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힘의 원동력이 되지 네.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이제 윤건왕 복귀한 다음에 조금 부진하면 왜 기존에 백업 선수 중에 그 선수 있는데 안 쓰느냐 이런 비판에 딱 봉착하게 돼요. 네. 그 정도로 소위 말하는 뎁스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신봉기 의원님은 이제 유격수 출신이시니까 네. 앞서 뭐 내야 얘기를 잠깐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좀 경쟁이 치열할 것 같긴 하죠. 네, 치열하죠. 지금 유격수가 이제 전미재 선수가 퓨처스 리그에서 좀 새로 재정비를 하러 내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비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박승욱 선수가 좀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뒤에는 항상 이제 이호준 선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선수들이 지금 뭐 힘들어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그렇고 이제 이루수가 고승민 선수가 나가긴 하는데 1루수에 이제 나승엽 선수가 조금이라도 부진하게 하면은 고승민 선수가 일루로 1루로 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3루를 보고 있는 지금 한태양 선수가 2루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손호영 선수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돌아오긴 했지만 다 지금 경쟁 체제가 지금 유지가 될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선수가 부상 없이만 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충분히 이 경쟁 자체는 정말 좋은 현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예, 외교님께는 이제 투수 파트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후반기 첫 등판한 이 박세웅 선수 앞서 언급하면서 7이닝 1실점 키움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시즌 10승을 딱 채웠습니다. 야, 이 9승 넘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일단 그러면은 선발 로테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나균환 선수까지 5선발.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좀 계산이 좀 더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선발이 게임을 어느 정도 5회, 6회까지는 끌고 가줘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 이민석 선수의 페이스를 봤을 때는 1선발 간보아 선수부터 해서 뭐 4선발 이민석 선수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나균환 선수도 베테랑급의 선수는 아니지만 선발 투수로서 그래도 경험을 몇 해째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나균환 선수가 지금 성적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가 숫자로 나오는 건 조금 약해 보이지만은 인밍을 계속 끌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은 전반기보다 더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네. 거기에 키는 제가 볼 때는 박세웅 선수. 박세웅 선수. 이게 전반기처럼 8연승 이렇게 해주면은 누가 뭐 할 말이 없겠죠. 8연승이면 지금 10승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조금 기복은 있더라도 이 기복이 조금 잔잔한 파도가 돼야 돼요. 예. 박세웅 선수가 전반기 초반, 중반 그리고 중반, 후반까지 어떤 롤러코스터 이런 투구를 안 해준다면은 네네.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가준다면은 로테이션은 충분히 5선발 꾸려가지 않겠나 생각은 들고요. 네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홍민기 선수가 네네. 파이블러지 않습니까, 그죠? 정현수 선수의 어떤 뭐 대체 자원이라기보다는 지금 내야수의 어떤 선수 뎁스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떤 선수가 주전이다, 어떤 선수가 백업이다. 그거는 게임마다 뭐 바뀔 수 있다 얘기했지만은 저는 스페셜리스트의 어떤 활약을 정현수 선수만 국한되지 않고 홍민기 선수에게도 조금 그런 역할을 주게 되면은 홍민기 선수가 잘 해낼 것 같은 느낌이 네네네. 있습니다. 이게 마운드에서 보면은 포커페이스를 잘해요. 좋으나 나쁘나 볼넷을 주나 삼진을 잡으나 아주 포커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선수는 뭔가 조금 이렇게 한결같은 어떤 느낌이 오거든요.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 기복이 이렇게 파도가 크면 안 되기 때문에 홍민기 선수의 어떤 불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92년도에 염종석의 기운이 박세웅에게서 좀 느껴지십니까? 예. 이게 제동원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경을 끼다 보니까 아하, 박세웅 선수가 안경 이제 에이스. 자동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어떤 느낌, 기대 이런 것보다는 박세웅 선수가 제발 좀 예. 그렇게 위원님 말 맞다나 8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반기. 활약을 좀 하면서 올해 꼭 가을 야구 꼭 4위 안에 들어가지고 조금 우리가 그래도 우승을 한번 넘볼 수 있는 순위를 보자면은 3위까지는 사실은 해야 된다고 봐요. 예. 4위, 5위 해가지고 가을 야구로 만족하지 않고 3위 안쪽에는 있어야지 우리가 한국 시리즈 가서 우승을 한번 넘볼 수 있는 예. 그런 게임이 되기 때문에 3위 안에 좀 들려면은 박세웅 선수가 예. 92년, 84년까지 좀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92년도 우승팀이 페넌트 레이스 때 빙그레 지금의 한화입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좀 비슷해졌어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서 좀 네.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투수 얘기 조금 첨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투수가 지금 이제 5선발은 어쨌든 비슷하게 지금 흘러갈 거고 중간에 이제 홍민기 선수가 좌타를 맡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17년도 봤을 때 그 이제 불펜이 어느 정도 비슷하거든요. 지금 정철원 선수도 그렇고 최준용 선수도 그렇고 이제 셋업맨 역할을 해주고 마무리 김원중 선수가 지금 잘 굳건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발 투수가 어느 정도 이제 6회까지만 잘 막아주게 된다면은 이제 7, 8, 9에는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것을 이제 운영하기가 정말 좋을 것 같고 원래 타선은 정말 막강한 타선이기 때문에 이제 투수가 올라갔을 때 좀 안정적인 모습만 보이면은 지금 마지막 이제 후반기 특히 이제 후반기 가면 갈수록 결국은 이제 승부수를 걸 건데 그 승부수를 걸기 전까지 이제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순위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발 야구가 네네. 확실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을 야구 이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선발이 굳건하게 이제 지켜줘야 가을 야구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자, 그럼 가을 야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롯데가 그토록 원하던 가을 야구를 위해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롯데 마지막 우승을 견인한 우리 염종석 해설위원님, 대선배이자 해설위원으로서 어떻게 좀 올해 가을 야구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너무너무 많이 듣고 뭐 십수년째 지금 듣고 있는 건데 항상 우리가 뭐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만큼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 김태형 감독의 어떤 용병수 선수 기용, 뭐 선수의 어떤 장악력 이런 것 자체가 뭐 워낙 경험이 많은 감독이기 때문에 조금 위기가 오는 시기는 있을 겁니다. 시기는 있을 건데 김태형 감독의 어떤 그런 시기들을 잘 어떻게 용병수를 활용해서 잘 헤쳐나가지 않겠나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그래도 자신 있게 뭐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다. 뭐 3위 안에 그래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결국에는 선수 뎁스입니다. 네. 선발 로테이션도 사실 1선발부터 5선발까지 채워서 한 시즌을 운영하는 팀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게 다 1선발부터 5선발까지 해서 한 시즌을 다 그 선수로 치른다 생각을 하면은 이건 진짜 무조건 페넌트에서 우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후반기에는 지금 1선발부터 5선발까지 물론 부성이라는 그런 좀 부진 이런 그 외적인 요소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5선발까지의 어떤 로테이션을 보게 되면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철원, 네. 최준용 그리고 김원중 네. 거기에 정현수 선수 그리고 홍민기 선수 물론 김광현 선수라든지 김상수 선수 많이 있지만은 스페셜리스트만 생각했을 때는 전반기에는 너무 많은 등판 연투가 있었는데 후반기 시작함과 동시에 투수 코치와 감독의 어떤 이 선수들에 대한 어떤 체력적인 면들을 생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투수 쪽만 봐서는 지금 3위 안에 저는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시니어님, 네. KT로 이적하셔서 정말 큰 경험하셨습니다. 2021년 KT 우승의 주역입니다. 우승 반지 이대호 선수도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예. 후배들에게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성적에 너무 부담을 안 느꼈으면 좋겠고요. 네. 그게 성적을 부담을 느끼다 보면은 좀 플레이가 소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가을 야구를 가서 바로 이제 한국 시리즈 간다, 우승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한 게임 한 게임 이겨 나간다라는 네네.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뭐 우승도 해보고 준우승도 해보고 해보니까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만큼 그렇겠죠. 이제 선수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리고 경험을 어떻게 쌓아 나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우승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좋은 이제 하루하루 승리로 이제 경기를 마치고 하다 보면 이제 가을 야구를 선수들이 다 경험을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첫째는 이제 날이 더워지고 있으니까 지금 몸 관리, 그러니까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될 거고 부상 관리도 잘 해야 될 거고요. 그렇고 이제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이제 자기가 준비를 했던 걸 얼마나 야구장에서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도전자의 느낌으로 그렇게 항상 하루하루 치열하게 그렇게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중계하면서 가을 야구 그 찬바람만 좀 맞아봤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예. 아, 롯데는 가을 야구 가면 그렇게 금방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것도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참 기억이 아련합니다. 이제는 좀 달라지겠죠. 염현님 아까 그 필승조가 좀 과부하가 걸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뭐 최준용, 정철원, 김원중 그리고 좀 홍민기 선수도 있고 분명히 자원이 좀 풍부해진 건 맞는데 이 선수들의 좀 선발이 좀 무너졌을 때, 로테이션이 무너졌을 때 좀 많이 돌리는 그런 모습들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로테이션을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발을 조금이라도 더 끌고 가는 게 결국에는 이제 중간 필승맨들 그리고 뭐 마무리 투수야 뭐 항상 1이닝 뭐 1.1이닝 던지는 경우도 있지만 선발 투수 이닝을 조금 더 끌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승리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감독 입장에서도 이게 템포를 조금씩 빠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저도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부활을 안 느끼려면 저는 딱 키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뭐 김상수, 김강현 이런 중간에서 우리가 필승맨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 예. 이게 약간 이제 예전 2008년, 9년, 10년이죠. 로이스터 감독이 있을 때 저는 사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필승조 마무리 이러면은 그 선수들만 찾았거든요. 근데 그때 로이스터 감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필승조 오늘 뭐 염종석, 박동희 이렇다 생각하면은 뒤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영강, 손민환 있다 그러면 이 로이스터 감독은 이 주영강, 손민환 선수에게도 어떤 스페셜리스트의 보직을 그때마다 줍니다. 이 두 선수, 그러니까 박동희, 염종 선수가 빠졌을 때 연투로 인해 가지고 오늘 게임을 못 던졌을 때 이 선수를 믿고 쓰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참 깜짝 놀라고 어떻게 보면 일단 선수들을 믿음이 중요하구나. 네네. 선수를 믿고 내보내면은 그 선수들도 거기에 좀 부응을 해주는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팀이 좀 잘 나갈 수 있는 그 역할인데 올해 제가 후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최준용, 뭐 정철원 이 선수들에게 조금 부활을 적해주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은 분명히 제가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대현 감독도 뭐 감히 제가 한번 뭐 조금 그래도 예. 감독에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 뒤에 김강현 선수라든지 김상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조금 더 믿고 이 연투에 대한 부담을 조금 정철원, 최준용 선수에게 좀 역할을 조금 나아줄 때 이 선수들을 조금 더 믿고 예. 등판을 좀 시켜줬으면 예. 그 선수들도 결국에는 그런 중요한 게임을 나가게 된다면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뭐 위기 의식도 있고 네네. 또 긴장도 좀 가져가면서 잘 던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것도 조금 우리가 후반기 가져가면서 좀 네네. 필요한 어떤 작전이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도 어떻게 박동희, 염종석, 주영광, 손민환을 듭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아는 이름이 그거밖에 이건 안 나요. 우주 우승인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손민환, 주영광 선수를 필승조수 빼가지고. 알겠습니다. 참 그러네요. 예,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
일견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필승조를 좀 쉬게 해주고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야 되는데 막상 경기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박빙의 승부가 되면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김태형 감독 스타일이 오늘 컨디션 제일 좋은 선수를 이제 내잖아요. 예, 그리고 항상 이겨야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왔던 좋은 투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쨌든 타선에서 점수 지원이 중요하겠죠. 네, 이게 네.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지면은 필승조를 가동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이제 전반기 마지막도 그렇고 지금 후반기 시작했을 때 그렇고 득점 지원이 너무 좀 적죠. 적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투수가 가부하 걸릴 수밖에 없고 선발 투수도 이제 점수가 차가 많이 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운영 자체가 그러니까 주자가 나갔을 때 그냥 바로 아웃카운트와 점수를 교환한다든지 좀 그런 피칭이 가능할 텐데 지금 그런 피칭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롯데 자이언츠가 제일 잘하는 그런 득점 지원을 많이 하는 방법도 저는 있을 것 가장 같아요. 중요하죠. 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두 위원님들께서 후반기 롯데 가을 야구로 가는 길목에서 내가 꼽은 이 선수는 반드시 일낸다. 뭐 여러 선수가 있는데 좀 지목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떤 면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시는지 설명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염 의원님. 저는 아무래도 투수니까. 투수니까. 네, 투수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저는 아무래도 어떤 느낌보다는 이 선수가 어떤 축을 잡아줘야지 남은 시즌과 또 가을 야구 가서도 뭐 이렇게 운영이 된다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박세웅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박세웅 선수. 예. 뭐니 해도 박세웅이군요. 이게 기복이 전반기에 너무 심했는데 이 후반기 어쨌든 등판에서 좋은 경기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게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들지만 또 걱정은 조금 됩니다. 박세웅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잔잔한 파도처럼 후반기 시즌을 좀 치러준다면은 분명히 3회 안에 막 가능은 할 것 같고 그리고 포스트 시즌 가서 우리가 외국인 선수에게는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7이닝, 8이닝 완벽한 투수라고 이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그 밑에 있는 3선발, 토종 선발로서의 축은 박세웅 선수가 맡아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박세웅 선수가 후반기 뭐 성적을 우리가 유지를 하든 위로 올라가든 여기에 좀 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가을 야구 가서는 저는 그냥 이제 많은 팬분들의 염원을 좀 생각해서 박세웅 선수가 중간에서 좀 안경 낀 예. 에이스로 활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승전 박세웅이군요. 예, 안경 에이스의 계보를 잇는 박세웅. 안경 때문에만 사랑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박세웅 선수에 대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야구 아시는 분들은 당연한 얘기고요. 예, 박세웅 선수. 신현님은 이 선수는 반드시 일낸다 하는 선수가 누군지, 왜 그런지. 저는 일 낸다기보다는 일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롯데가 지금 신구 조화가 특히 야수 쪽에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뭐 젊은 선수를 봤을 때는 지금 고승민 선수가 저는 제일 눈에 띄거든요. 네네. 지금 묵묵하게 이제 자기 자신의 야구를 하고 있고 지금 작년 성적에 비해서 좀 변동이 없는 선수가 저는 고승민 선수라고 고승민 생각하거든요. 선수. 그래서 팀이 필요할 때는 1루수 수비도 하고 뭐 외야도 지금 가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팀 내부 평가에도 고승민 선수가 정말 이제 미래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올 시즌 고승민 선수가 좀 그런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일을 낸다기보다는 전준우 선수가 저는 팀에서 제일 이제 경험이 많고 특히 가을 야구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가을 야구에 가는지 가을 야구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준우 선수가 이제 후반기 들어서도 그렇고 이제 계속 선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주문을 할 거예요. 지금 주장 캡틴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전준우 선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결국은 이제 큰 경기에 가면 갈수록 전준우 선수가 아마 일을 낼 확률이 확실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염 의원님은 기승전 박세웅, 그리고 신 의원님은 고승민 선수와 신예 고승민, 어떻게 보면 그리고 베테랑 전준우 두 선수를 꼽아주셨습니다. 당연히 이 두 선수, 이 세 선수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 모두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관계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 그리고 후배 선수들에게 한 말씀 남길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인현님부터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는 팬과 이제 프런트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지금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도 이제 팬분들이 선수들을 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준다면 아마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예, 이제 올 시즌은 무조건 이제 가을 야구를 경험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진짜 가을 야구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가을 야구로 갈 수 있도록 다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주위에도 요즘 야구 본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예, 하도 뭐 실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정말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염의원님 당부 말씀 남겨주시죠. 선수들의 어떤 뎁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선수들이 내가 주전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후반기를 치러준다면 충분히 가을 야구는 가능할 것 같고 후배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92년 우승 이후에 이제 마지막 우승이 33년째 흘러가고 있는데 제발 올해는 우리 야구 팬분들, 롯데 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프로야구 팬분들과 우리 선수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부산역에서 우리 환호성을 지를 수 네. 있고 또 카프레이드 한번 할 수 있는 카프레이드.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시작과 동시에 말씀드렸지만은 우승을 안 하고는 네.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된다거든요. 올해는 제발 우리 롯데 후배 선수들이 우승을 해서 부산역에서 카프레이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염원하는 이 우승을 염원하는 우리 팬분들의 어떤 좀 즐거움을 가을에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선수들 파이팅 하시고 이 여름에 건강 유의해서 좋은 경기 부탁합니다. 예, 진짜 기분 좋게 꽃목걸이 딱 준비하고 카프레이드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염종석 해설위원, 신문기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욕 양키스의 요기베라 선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했죠. 자,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올가을 부산 시민들에게 가을 야구 그리고 우승이라는 멋진 선물을 전해줄 수 있기를 저 역시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사 포커스 인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